안녕하세요. 캘리그래퍼 서른양입니다. 캘리그래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손으로 그린 그림 문자라는 뜻으로 아름답고 개성있게 쓴 글씨를 말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요즘에는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이 강좌를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캘리그래피에 대한 다양한 도구들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 많이 사용해야 될 부분인 화선지 준비하셨을 텐데 화선지는 만져보면 양쪽의 면이 달라요. 부드러운 면을 앞쪽에 두시고 부드러운 쪽으로 쓰시면 되시고요. 화선지를 누르려면 문진 또는 서진이 필요하겠죠. 문진이나 서진은 같은 이름으로 종이를 눌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번에는 붓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 붓 사셨을 때는 이렇게 딱딱한 모양으로 붓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붓 사셨을 때 끝에서부터 풀어주시면 되시는데 천천히 중간부터 누르시면 안 되고요. 끝에부터 천천히 풀어서 올라가시면 어느 정도 처음에는 딱딱해서 힘을 많이 가해서 풀어주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풀어졌을 때 양손으로 비벼서 얘에 대한 뭉쳐있는 것들을 풀어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풀어졌다고 생각하셨을 때 화장실에 가서 흐르는 물에 천천히 닦아주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캘리 쓰고 나서 까매진 붓, 비누나 세제 같은 걸로 빨아주시면 안 되고요. 그냥 흐르는 물에 꼼꼼히 씻어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붓은 이제 풀어진 상태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먹물 담아서 써야 되는 그릇 필요하죠. 벼루라고 하는데요. 벼루는 깊게 파인 부분과 파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파인 부분을 앞쪽에 두고 본인의 오른쪽에 놓고 벼루 사용하시면 되시고 우리 옛날에는 먹 갈아서 썼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먹물이 나와서 먹 가는 시간 단축해서 바로 따라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캘리에서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될 도구들이고요. 지금부터 설명할 것들은 이런 것들로 통해서도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릴 텐데요. 스폰지, 그리고 빨대, 칫솔, 나무젓가락, 마스카라 등 우리가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 가지고 사용해 볼 텐데요. 칫솔 같은 경우 우리 다 쓰고 버리지 말고 두시고 화장품도 마스카라 같은 경우도 쓰면 다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쓰시면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 두셨다가 그런 부분 나왔을 때 같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으로만 했을 때 재미없는 부분들 우리 한국화 물감으로 표현해 보실 수 있거든요. 한국화 물감이 화선지에 닿았을 때 색이 발색이 더 잘 되고 부드럽게 잘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사용하시려면 한국화 물감 이렇게 준비해 두시는 게 좋고요. 또 먹을 가지고 물에 닿았을 때 색깔이 점점 연해지는 효과를 주시려면 큰 그릇이 필요해요. 턱이 없고 넓은 그릇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준비하신 후에 우리가 작가가 되었을 때 작품을 완성하고 싶을 때 찍는 게 있죠. 도장인데요. 정각이라고 하는 도장 찍을 때 인주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평소에 쓰는 인주가 아니라 서예용 인주가 따로 있어요. 이런 부분들 따로 준비해 주시면 작품의 마지막 점을 찍을 때 더 아름답게 표현하실 수 있고요. 이 물통은 우리가 먹물적으로 효과를 낼 때 써야 되는 부분인데 작은 물통도 사실 상관없긴 한데 먹물이 한번 닿았을 때 금방 까매지기 때문에 큰 물통에 물을 여유롭게 담아서 쓰는 게 작품하실 때 더 편하시겠죠. 이렇게 기본 재료들 또 악교 우리 다양한 효과 낼 때 그냥 낼 때랑 뭔가 다른 재료들이 더해졌을 때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어서 미리 기본 재료들 구매하실 때 악교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준비되셨으면 우리 붙잡는 법 모르니까 설명드릴 텐데요. 우리 평소에 연필 어떻게 잡으세요? 이렇게 당구법으로 한 손가락으로 잡죠. 의지해서 이때는 붓이 기울겠죠. 이렇게 쓰는 거는 작은 붓 우리 당구법이라고 해서 세필을 쓸 때는 우리 연필 잡듯이 잡고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기초를 배울 큰 붓은 두 손가락으로 잡고 받쳐주면서 기본적으로 팔을 들어야겠죠. 팔이 들리는 현상이 나올 수 있게 붓대는 꺾이지 않게 잡아주시고 기본적인 글씨들을 쓰실 수 있으세요.
꼭 왼손은 뒷짐을 지거나 내려놓지 마시고 항상 종이 위에 종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되고요. 붓은 내 팔꿈치가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지 확인해 주셔서 이렇게 책상에 기대거나 닿지 않게, 자세는 의자에 이렇게 기대고 쓰면 물론 내가 편하겠지만 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책상에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거리를 두시고 써보시면 되십니다. 먹물은 충분히 붓 끝까지 담가 주셔야 돼요. 앞에 부분만 담가서 앞으로만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붓 끝까지 충분히 담가 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실 텐데요. 지금부터 그럼 함께 우리 기초 선 연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같이 가로 세로 연습하시면서 붓 느낌 알아보실 텐데요. 먼저 붓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붓끝은 부드럽고 붓대에는 탄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강하게 주지 않으면 확 굵어지진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만 가면 일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한번 본인 이름 먼저 붓으로 써볼게요. 저도 붓 처음 잡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써볼게요. 어때요? 시작과 끝부분이 다들 날카롭게 표현이 됐을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쓰기 때문에 붓은 내가 의도하게 앞부분을 머물러서 여깁하지 않으면 그냥 붓 모양 그대로 끝은 뾰족하고 점점 굵어지게끔 표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붓의 특징을 잘 파악하셔서, 그래서 붓으로 강약을 줄 수 있겠죠. 꼭 한 굵기로 우리가 펜으로 쓰듯이 이렇게 갔으면 똑같은 굵기로 글씨 쓰는 게 아니라 굵은 액이 나올 수도 있고 얇은 액이 나올 수도 있고 살짝씩 휘어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 응용 선 긋기에서 배우실 거고요. 지금은 같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로 세로 선 그리면서 어떻게 힘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이렇게 굵기 변화 없이 똑같은 선으로 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앞부분은 우리 오른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왼쪽으로 한번 갈게요. 왼쪽으로 가서 머물러 주면서 붓의 면이 바뀌었을 때 그 굵기에 맞춰서 천천히, 이거 빨리 한다고 누가 상 주지 않아요. 천천히 예쁘게 일정하게 일자의 느낌을 꼭 보면서 올라가진 않는지 굵어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이때도 반대 방향으로 와야겠죠. 반대 방향으로 오면은 시작과 끝부분이 동그랗게 예쁘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이것보다 조금 얇은 선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위에보다 얇은 선으로 중심 맞춰서 쭉 와서 붓의 반대 방향으로 회봉해주면 되겠죠. 여깁과 역출을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연습해보시면 이렇게 붓이 오다가 뒤집히는 거예요. 와서 멈추면서 들리면서 면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시면 오다가 멈춰서 붓이 면이 바뀌면 출발하면 되겠죠. 가로 세로를 똑같아요. 세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보시면 세로도 똑같이 일자라는 생각으로 내려오면 되겠죠. 지금부터는 잘못된 예를 보여드릴 건데요. 내 팔은 어디 있고 붓만 잡고 가는 거죠. 붓만 가요, 붓만 가. 이렇게 되면 틀린 예가 되겠죠. 잘 사용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붓이 가지 않죠. 굵기도 자기 마음대로. 더 힘들어요. 붓이랑 팔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위에서 올 때 팔도 같이 쭉쭉쭉쭉 팔도 같이 내려오면 되고요. 가로선도 똑같겠죠. 얘만 가지 않고요. 같이 붓이 갈라질 때는 살짝 멈춰서 붓에 있는 물이 내려왔을 때 이렇게 와주시면 가로, 세로 쭉쭉 해볼 수 있겠죠. 화선지에 보면 가로로 선이 있어요.
이 선에 맞춰서 내가 일자로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하나 그어 보셨으면 이제는 얇은 선, 굵은 선 한번 그려볼 건데요. 얇은 선 먼저 그려보시겠어요? 힘을 유지하는 게 얇은 선 그릴 때가 더 힘들죠. 조금만 더 주면 흔들리거나 조금만 더 주면 확 굵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굵은 선. 똑같이 여기 파는 방법으로 굵은 선은 대부분 이 정도가 최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붓은 우리가 한쪽 면만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옆면으로 이용해서 쭉 가볼 수도 있겠죠. 갈필이 안 생기게 하려면 갈필은 이제 흰 공간, 이렇게 먹사이 보이는 지금처럼 보이는 흰 공간들 말하는데 이런 거 안 생기게 하려면 쭉 계속 머물러 줘야겠죠. 천천히 천천히. 붓의 옆면을 이용하면 이렇게 굵은 선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글씨 쓸 때 얇은 선만 가지고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붓의 옆면을 이용해서 굵은 선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다시 홍길동 한번 써볼게요. 옆면을 이용해서 끝, 다시 옆면. 세웠다가 옆면. 옆면. 강약만 이용해도 우리가 펜으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속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내가 일정하게 갈 때는 속도가 똑같이 가죠. 이번엔 빨리 가볼 거예요.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끝이 어떻게 돼요? 날카롭게 빠지죠. 내가 빨리 갈 때. 내가 이 앞부분 여깁도 안 하고 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기본 획 연습 안 한 사람들은 가로에 아무리 끝이 동그랗게 하려고 해도 안 되겠죠. 그리고 먹물은 쓰고 나서 나중에 내가 여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쭉 이렇게 색칠하면은 다 말랐을 때 티가 나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내가 동 하나 썼는데 이 동그라미 여기가 아쉬워. 그래서 바로 색칠한다고 해도 티가 나기 때문에 그냥 다시 써야겠죠. 그래서 이제 작품 같은 경우 만들 때 틀리면 다시 하고 틀리면 다시 하는 거거든요. 다시 여기 패서 쭉 일정한 굵기로.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장씩 꼭 가로, 세로, 가로로 반 채우고 세로로 반 채우면 되겠죠.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로선 짧게도. 짧게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굵고 두 번째는 얇고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얘네를 나중에 붙여놨을 때 합쳐져서 하나로 보일 수 있게끔 굵기 일정하게 해줘야겠죠. 내 힘에 못 이겨서 굵어졌다가 얇아졌다가 하면 안 되겠죠. 쓰실 때 잘못 쓰시는 경우들은 너무 힘을 줘서 붓 여기까지 와서 쭉 끌어당기려고 하면 힘들어요. 잘 안 가죠. 붓도 잘 안 가고 갈필도 나고 이 끝마무리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눌렀다 떼면 굵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면서 쓰셔야겠죠. 끝에 부분 너무 머물러 있다가 힘 빼면 당연히 얇아지죠. 다시 끝에서 올 때 대부분 힘 들면서 안으로 오면 되는 건데 눌러서 다시 앞으로 오면 당연히 얘가 굵어요. 이런 부분 안 생기게 해야겠죠. 그리고 가로보다는 아마 세로가 더 어려울 거예요. 일자로 잘 안 내려온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세로로 할 때는 붓 중심 잘 잡고 세로에 긋는 거 오래 걸린 시간 아니니까 긋는 동안 잠깐 말 안 하고 쓰면은 최대한 굵기 일정하게 올 수 있겠죠. 안 채워진 부분 있으면 눌렀다가 올라오고. 그래서 오늘 해보실 연습들은 굵은 선 만들기,
얇은 선, 그리고 일정한 굵기, 선들은 연습해 보시면서 주의하셔야겠죠. 팔과 같이 간다는 거를. 이번에는 속도 다시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가보시고 점 찍어 볼 건데요. 큰 점을 찍고 싶을 때 어떻게 찍을까요? 속도에 눌러보다 보면 내가 팔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작은 점 찍고 싶어요. 힘이 더 들어가겠죠? 내려올 때 약해져야 되니까. 굵은 점.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겠죠? 힘을 줄 때 얇은 선이 힘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얇은 선 그릴 때 내가 굵기 달라져도 되면 얇게 쭉 가버리면 되고 휘어도 되면 쭉 가버리면 되는데 그런 선이 아닐 때는 천천히 유지시켜주면서 내려와야겠죠. 붓 잡으실 때 너무 위에 잡지 마시고요. 붓에서 보면 앞쪽에 잡아주시면 편하겠죠. 굵은 선으로 빨리 가보고 얇은 선으로 빨리 가보고 앞부분 하지 않고 빨리 가보고 이렇게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글씨이기 때문에 이번엔 제 이름 속도에 따라서 한번 써볼게요. 천천히 쓸 때 쓸 수 있을 텐데요. 빨리 쓰면은 느낌이 다르죠. 날카롭기도 하고 빠른 느낌이 확확 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획 가지고 오는 거고 이렇게 쓸 때는 우리 배웠던 여기에서 천천히 가는 느낌 살려서 이제는 본인 이름 마지막으로 써볼 텐데요. 본인 이름 쓸 때는 굵기만 한번 다르게 써보는 거예요. 옆면으로 시옷자를 완성했다가 가운데로 얇게 왔다가 다시 굵게도 써보고 얇았다가 굵었다가 얇았다가 굵었다가 다르게 써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얇았다가 굵어지고 얇았다가 굵어지고 얇았다가 굵어지고 얇았다가 굵어지고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부분들 붓의 특징을 살려서 본인의 이름을 써볼 수 있겠죠. 이렇게 붓 누르면 굵고요. 힘 빼면 얇아져요. 누르면 굵고 힘 빼면 얇아져요. 누르면 굵고 힘 빼면 얇아져요. 알고 계시면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여기에서 천천히 가는 획. 이거 글씨 쓸 때 많이 티가 나요. 내가 탄력 있는 글씨를 쓰느냐 탄력 없이 쓸 때와 탄력 있게 쓸 때는 써놓고 보면 알아요. 아, 힘없이 쭉 내려 그었구나. 아니면 내가 힘있게 붓이 내려왔구나. 써놓고 나면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연습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 캘리에서 지그재그가 되고 동그라미가 되고 꺾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이런 부분들도 기초가 되는 획이 오늘 배운 가로 세로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 기초선 연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